네, 교육을 할 때 네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용의 용, 아니 그 큰 뜻은 알겠지만 음. 이것을 이렇게 좀 많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무용의 용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알겠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네, 어 제가 노자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자의 무의를 이해할 때나 지금 장자의 무용, 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중용에서 얘기했던 미발의 중을 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용이라고 그래서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쓸모가 없는 것 우리가 잠자는 거 무용입니다.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잠이 없으면은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또 분석을 해보면 그 무용 속에서 길러지는 게 있다는 게 이제 맹자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존이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존양한다. 그래서 중화에서 미발의 중을 그 어떻게 존양하냐. 중용에서는 그런 말을 나오죠. 개신공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자꾸만 써버리는 게 아니고 경건한 자세로 자세를 갖게 되면 그게 이제 길러진다. 지금 이 무용의 핵심이 뭐냐는 게 이제 재물론에 더 깊이 이제 나와요. 나오면서 그거를 뭐 그 참다운 그 하느님, 진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가 이제 재물론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 얘기가 우리 중용에서 얘기한 어, 중용의 얘기로 이게 정적인 거지만 정적인 거면서 그 사물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용의 용일 음, 모든 것은 다 그 쓸모가 있고 가치가 다 있는 것인데 예, 예, 우리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예, 욕망에 의해서 이익이 있는 것, 쓸모가 있는 것, 뭐 유용한 것이라고 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 무용의 용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유용한 것들은 작은 것들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이제 이 그 차원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원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요게 그림을 두 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육체적인 차원과 본심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차원들이 하나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저게 다름을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다르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동이 이동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걸 몰랐을 때 어떻게 어떤 사건이 나느냐?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육체적인 거는 저 마음적인 걸 무시하고 마음적인 것은 또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 대단한 이제 문화적인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얼핏 무용과 용 서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두 개의 별개로서 이제 지금 장자하고 해시하고 붕세하고 뱁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완전히 나눠지는 것으로 자꾸만 이해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그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가 다 공존한다는 얘기를 지금 장자가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그 소지자들이 대지의 존재를 이제 존재가 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지의 존재를 붕세의 존재를 무시하고 비웃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해시의 유용과 무용의 얘기도 무용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그 작은 그 쓰임, 유용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해시의 관계는 아까 뱁새나 저기처럼 붕새를 무시하는 것처럼 장자를 쓸데없음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용은 무용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유용만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주장하는 이런 해시의 유용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인들이 대부분 사로잡혀 있는 관점이고 여기서 욕심의 충돌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사회는 그렇게 된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장자의 지금 이 무용의 이 효용성 그러니까 무용의 효용성이 뭐지? 미발의 중을 생각하시면 되죠. 미발의 중의 핵심적인 내용들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잠입니다. 사실 무위 잠입니다. 미발 상태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쉼. 지금 소요라는 것도 쉼이잖아요. 그리고 동의라는 것은 충분한 정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춤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쉼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움직여지고 무용과 유용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독립성, 자발성을 인정하면서 어우러진 사회. 그 이제 동정이 어우러진 사회. 일정 위지도, 이름 일양 위지도라고 얘기하듯이요. 지금 사실은 장주의 얘기가 이렇게 유용과 무용을 대립시켜서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주역에서 이어지고 노노 중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의 전체적인 것을 장주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타면서 같이 얘기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근데 뭐 상당히 많은 장자 주석가들이 장주는 뭐 완전히 공자와 다른 동아시아 특이한 뭐 이런 그 사상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
주역과 공자와 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진리를 나름대로 독특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같은 진리를 공유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발의 중도, 미발의 중 반드시 이 장자를 이해하는데, 노자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항상 연상하면서 장자의 이 무하유지양, 무용의 세계, 이제 여기 재물론에 들어가면 상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이기동 선생님 얘기하시는 혼돈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중용의 세계, 미발의 중과 연관시켜서 자꾸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걸 그렇게 연관시켜서 이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장자 독립으로 이해하고 노자 독립으로 이해하고 요즘 지금 말하는 많은 선생님들 주장하는 설들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무익한 것 같아요. 장자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자기의 권위가 서는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아시아의 그 지금 장자도 송나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자도 송나라 사람이라고. 이 송나라 사람의 모태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가 바로 동이족, 우리 이동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죠. 동이족들의 나라이고, 철학적으로 주역, 한문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글, 한자 이런 게 다 우리 동이족에서 나온 그 엄청난 철학적으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장자의 철학은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가 했던 소요유와 재물론 이 두 개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요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또 뭐가 이해가 되냐면 불교, 선불교가 여기 이 장자의 이 사상을 통해서 선불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선불교. 지금 불교의 영향이라는 게 우리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불교가. 근데 이 불교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라는 건 벌써 이 불교가 장자화 됐다는 거예요. 장자를 만났을 때, 불교가 장자를 만나서 선불교가 된 거예요. 그 뭐 실제로 퇴계 선생님 같은 분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건 불교는 장자다. 주자도 그런 얘기. 어떻게 제 말이 좀 설명이 됐습니까? 이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그 소요유에서 음. 이 장자는 결국에 이제 자연처럼 살으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세상이 구제될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살 때 그런 얘기인데, 소요유에서 보면은 다 이제 뭐 그 소지, 대지, 또 무용, 유용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장자하고 어떻게 연결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려운데. 소지 대지. 응. 자, 지금 그 공세하고 그가 잡세, 그 잡- 처간 이런 것의 비유가 그러니까는
좀 더 큰 이상 내지는 자연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소요유 편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장자의 첫 번째가 소요유인데 예. 그 소요유에서 드러내고 싶은 장자의 얘기가 뭔지 의도가 그게 좀 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뭐 그냥 지역적으로 뭐 붕세와 뭐 짭새 잡새나 이런 거는 뭐 소인 뭐 소지 대지 뭐 큰 것과 작은 것 뭐 이런 것들은 지역적으로는 알겠는데 예. 그래서 장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예. 소요유에서 예. 근본적으로 장자의 사상의 어느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 이 현실 속에서 그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가 현실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초월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이제 붕세의 세계라고 지금 하지만 붕세의 세계에서 오히려 더 가는 세계가 이제 지금 분명히 여기 제물론에서 나왔잖아요. 지인, 신인, 성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하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인, 신인, 성인. 이분들이 뭐냐면 초월적 자아들이에요. 초월적 세계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붕세의 차원이라고 이제 일단은 볼 수 있죠.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참새나 매미나 그 비둘기나 이렇게 조금밖에 날지 못하는 새들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네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좀 뭐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해?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현실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99%의 이 매미, 99%의 참새, 비둘기들이 그 1%의 지인, 초월자들을 우습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존재를.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지금 해시한테서는 뭐냐? 항상 유용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뭐가 없어지냐? 소요가 없어져요. 편안하게 쉬는 무용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이 절대의 세계, 초월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요의 세계거든요. 근데 소요의 세계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가 각박해지고 숨 쉴 틈이 없어지고 결국은 인간 사회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소요는 뭘 상징하느냐? 아까 지인, 신인, 성인을 얘기했잖아요. 지인, 시인, 성인의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막고야산의 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분들의 세계가 실체한다는 거죠. 거기의 세계에서는 뭐를 얼마를 해가지고 얼만큼 일을 낸다, 효과를 낸다 이런 현실적인 인간 세계에서의 그 계산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자꾸만 상징하기 위해서 막고야산의 시인 얘기 나오고
붕세 얘기가 나오고 자꾸만 그 신인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절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대 세계는 또 절대 세계가 있다 그러면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길래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그 절대 세계라는 게 미발의 중이다. 중용에서 얘기한 미발의 중. 바로 마음이다. 진실된 우리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우주와 맞닿아 열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미발의 중용에서 얘기하는 미발의 중. 우주와 맞닿아 있을 때 그 붕세, 지인, 신인의 모습이 실제한다는 거죠. 어디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이 세상에서 지금 니들 치고받고 싸우고 애들을 쓰지만은 그거 참 그 볼품없는 정말 그 오히려 쓸모가 없는 세상이고 그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네가 알면은 네가 지금 욕심을 내서 쌈박질이나 하고 할 때가 아니라 좀 더 네가 겸손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겸손함으로 그 세상을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싸울 일이 없지 않겠느냐. 예. 예를 들면 장자의 생각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큰 세계라는 거 결국에는 신인들도 살고 성인들이 살고 하는 그런 그 막고야산 그 거기에 머무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다. 그렇죠. 네 마음을 좀 더 열면은 더 큰 세상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너한테 굳이 그렇게 욕심을 내 가지고 남과 경쟁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관점으로다가 지금 소요유가 네. 그러니까 그 참새가 그 붕새의 마음을 알면은 네가 그렇게 짹짹거리고 그 작은 데서 그냥 팔랑거리는 것을 자랑 삼아 하지 말고 좀 더 네가 겸손하게 큰 세상을 보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봤으면 하는 것이 장자의 뜻인지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이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소요유를 읽고 대체 장자는 나한테 뭘 주려고 이 붕세를 얘기하고 대의를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좀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아,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자가 소요유 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지인의 세계, 성인의 세계, 신인의 세계가 실제한다. 어디 있냐?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되찾고 복원해야 된다. 네. 그럼 또 하나 선생님 예. 이건 뭐 좀 더 나아간 얘기일지는 몰라도 장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그 전국 시대 때 숲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니들도 나를 따르라. 거기서 그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이러지 말고 전부 다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해라. 라고 했다면 그건 실제하는 세상이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 큰 세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실제하는 자연, 무의자연설이라는 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네 욕심도 없어지고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면 좋죠. 근데 그것도 추상적인 개념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자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건지 모든 백성들이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존재를 멈추고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죠. 예, 예.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든 지금 이분들 장자나 우리 공자나 뭐 맹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세계 그러면 이건 현실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현실하고 마음하고를 나누어 보는 게 거의 습관화돼 있어요. 우리 과학에 굉장히 세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강하게 있어요. 이게 관념이냐 추상이냐 이제 마음 하면은 벌써 이미 현실이 아닌 거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분들 생각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우리들 현대인들 생각하고 달라요. 마음이 곧 현실이에요. 현실에 어디도 마음이 아닌 것이 없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게 장자만 이렇게 이해하는, 노자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부 마음의 중요성, 마음과 이 현실을 나누어서 자꾸만 보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분들 얘기들이 진지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발의 중을 이해를 할 때도 미발의 중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하냐. 근데 뭐 어떻게 천지를 치중화해서 천지위원하고 만물유원해. 만물을 어떻게 길러내. 그러니까 마음을 내 개인 속에 있는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버릇들이 우리 속에 꽉 있어요. 거기에만 한정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장자나 뭐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이분들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생각은 그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심의태극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천도교에서 인내천이라고 이제 조금 얘기하는 건데요. 우주의 태극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하고 같은 존재, 동일 존재예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이 존재가 바로 마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마음과 태극, 하느님이 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내천이라는 얘기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지금 장자의 소요유나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무협 소설처럼 들으면은 이거 장자 이거 읽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붕세, 막고야산의 시인, 지인, 신인, 성인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마음의 지극한 경지, 극이 마음의 지극한 하느님이잖아요. 저 존재가 이 초월적인 절대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함을 이분들은 몸으로 체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우리도 몸으로 이걸 체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도에서 자꾸만 읽어나오면 이게 참 재밌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은 요 마음은 내 주관에 들어와 있는 거고 현실 세계와 항상 나누어져 있는 세계라는 것을 그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인데요.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인데요. 그 세계관 속에 딱 틀어잡혀 있으면서 이 장자를 이해하려고 노자를 이해하려고 공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한 뿌리를 못 보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고 또 이런 색채가 있고 물론 그런 색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나눠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교수님 좋은 질문 지금 하신 건데 1편 소유유에서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마음의 세계가 우주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와 하나가 된 세계를 지인, 신인,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 속에서는 뭔가를 꼭 유용해야 되고 뭐가 얼마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일체 스탑된 세계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는 세계다. 이 세계가 이 절대 진리의 세계가 실체한다.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 같은 존재로 이 우주 자연에 있다. 그런 얘기를 소유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유에서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유의 세계가 있다. 이런 절대 지존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을 떠난 게 아니야. 우리 마음과 동일한 세계야. 그러면 그 지존의 세계는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있냐라간가에 대한 얘기가 재물론이에요. 이제 재물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제목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재물론은 첫째, 재물의 논, 재물의 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을 제함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게 제자가 가지런하게 할 제자잖아요. 가지런하게 할 제자.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에 얼마나 백가쟁명 이런저런 주장들이 굉장히 난무하던 시대죠. 그런 이런저런 논의가 난무하던 논의를 재물이라는 건 전부 통일한다는 거예요. 통일하는 논의. 그게 재물론. 요 1번의 해석이 여러 백가쟁명의 논의를 통일하는 논의. 요 1번 해석이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 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요 2번의 해석은 이제 송나라로 접어들면서 요런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논의, 이것을 전부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재물의 논의다 하는 얘기는, 재물이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그런 논의를 쫙 통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저 해석이 상당히 많은 분들,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 지배적인 재물론에 대한 해석이었고, 오늘날도 저 해석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 여러 가지 논의들을 딱 통일한, 요게 소요유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소요유에서는 뭐가 있다는 얘기였죠? 소요의 세계. 뭐 유용성만 따지고 있는 요런 세계를 초탈한 무용의 세계가 존재함. 그게 바로 소요라는 거였죠. 뭐 돈이 얼마고 뭘 계산하고 이런 세계를 떠난 절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소요유였잖아요. 그러면 그 소요의 세계, 지인의 세계, 신인의 세계, 성인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막고야산의 신이 사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백가쟁명이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논의를 전부 통일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가쟁명 이 얘기가 옳고 저 얘기가 옳고 이런 얘기들을 싹 통일하는 그 재물론, 절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소요유의 세계, 지금 뭐 막고야 신의 세계 아무리 있다고 얘기해도 재물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재물론을 잘 읽어보면요. 바로 저 절대의 세계, 소유의 세계, 무하유지양의 세계가 지금 실제한다고 지금 장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실제하냐?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실제한다. 마음의 세계에서 실제한다니까 현실은 없는 거네? 아니에요. 마음이 뭐 현실이에요, 장자한테.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소요의 절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 여러 가지 백가쟁명이 논의하고 있는 여기서 이거를 전부 통일시켜 줄 수 있는 논의를 이 절대 세계에서 나올 수 있냐? 절대 세계에서 나오는 논의가 지금 현실에서 백가쟁명의 이 논의들을 재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부 통제해서 제일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재물론이라는 거예요. 소요유와 재물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소요유에 있는 이 세계를, 절대의 세계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제 재물론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소유와 재물론이 장자에서는 뭐 최고의 핵심 그 키워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